김용남 변호사와 함께 관련 얘기를 조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법원이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이제 검찰이 신청 공소장 변경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예, 우선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요약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앞서 기소된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이제 주로 인터넷 댓글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제출된 부분은 이제 트위터에 예. 트위터 상으로 선거법 위반 내용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5만 5천 건 정도가 이제 추가가 됐는데 예. 그것을 놓고 과연 앞서 기소된 선거법 위반 부분과 트위터 부분,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 부분과 트위터 부분이 과연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느냐. 네. 더군다나 또 선거법은 예. 시효가 6개월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죄라고 보지 않는다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기 대통령 되기 선거일로부터 때문에 6개월. 그렇죠. 예. 6월로 이제 6월 끝난 거죠. 18일로 예.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과연 이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이제 쟁점이 됐었는데 네. 법원에서는 일단은 동일하다고 보고 일단 본안에 가서 계속 심리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말씀 중에 그 포괄일죄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 용어를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시면 어떤 건가요? 예, 포괄일죄는 이제 수개의 행위를 일죄로 이제 보는 것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불법 영업을 한다든지 수에 반복되는 행위가 예상되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그 다음 행위까지의 범죄가 이어지는 행위 이런 연관성이 것을 있느냐를 보는 예, 거군요. 연관성이 있는 것을 그냥 포괄해서 하나의 죄로 본다 이런 의미에서 포괄일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포괄일죄. 그러니까 포괄일죄로 본 거군요. 트위터를 이름은 그렇게 이용한-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법원은. 그렇게 예. 본 건데 이 재판부가 이제 검찰의 그 포괄일죄 다시 말해서 이제 동일한 범죄에 대한 그 혐의로 인정됐다는 건데 그 구체적인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맨 처음 기소 내용이 예. 공소장 변경을 염두에 두고 작성이 됐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애초에 기소된 공소장을 보면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뭐 3차장 심리전단 단장 예. 등이 심리전단 직원 70여 명과 공모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애초에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를 담당한 직원은 서로 팀이 틀렸습니다. 네. 예. 그래서 처음에 기소한 내용을 인터넷 댓글 팀을 한정하지 않고 심리전단 직원 전체를 지금 원래는 포괄적으로. 4개 팀으로 나눠져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거를 포괄해서 공모관계로 작성을 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네. 애초에 공소장 내용에는 이 트위터 부분도 추가할 것을 염두에 두고 예. 전부 그 직원 전체와 공모관계를 인정된다 이렇게 보고 일단 검찰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네. 공소장 내용. 그리고 이제 추후에 트위터 부분을 추가한 것인데요. 예. 이름은 지금 법원에서 지금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만 증거 자료가 다 법원으로 넘어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증거 목록이 제출이 됐고요. 네. 그 네. 증거 목록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견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이제 참고인이나 증인을 소환해서 증언을 듣고 있는 단계인데 일단 애초에 작성된 공소장 그리고 네. 이번에 추가된 공소장 변경 신청서의 내용을 봐서는 일단 전체적으로는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거로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근거로 일단은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뭐 인터넷 댓글 나왔고 트위터 뭐 아직 뭐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트위터로 또 글을 올려서 또 정치에 개입했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뭐가 있으면은 또 공소장 변경이 또 가능한 겁니까 앞으로도? 뭐 그런 이름은 뭐 지금 사이버 스페이스상 사이버 예. 공간상의 공간 제약이 없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루어진 것을 다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느냐. 앞으로 예.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이 많은데요. 예. 그거를 사이버 공간상에서 이루어진 것은 다 공간 제약 없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뭐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의 또 추가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변호인단에서는 이게 별개의 사건이다. 예.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은 다른 사건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원이 이렇게 검찰 쪽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변호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논리를 펼치게 될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그 증거 제출이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 이 증거를 다 아직 못 본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는 담당하는 팀이 전혀 틀렸고 네. 또 국정원의 업무 특성상 자기가 소속한 팀이 아닌 다른 팀에서 하고 있는 활동 내역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예.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여전히 이 부분은 트위터 부분이 과연 인터넷 댓글 부분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느냐 네. 그리고 광범위한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느냐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단 측에서도 네. 앞으로 이루어질 본안 심리에 있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증언이나 이걸 통해서 과연 트위터 부분이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느냐 예. 아니면 변호인단 측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예. 면소 판결의 대상이라고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예. 추가로 이제 그 혐의가 이제 추가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재판은 어떤 그 영향을 받을까요? 앞으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이 정말로 많습니다. 예. 네. 일단은 뭐 포괄일죄가 되느냐 이것이 또 더군다나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사이버에서 이루어진 것은 다 공간 개념 없이 예.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그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전 3차장, 그리고 전 심리전 단장, 그리고 심리전에 소속한 4개 팀의 팀원들 간의 포괄적인 한계의 어떤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모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를 놓고 예.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증인이나 증거 조사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현하고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공소장 변경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졸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내용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계속 그냥 공소를 끝까지 5만 5천 건 부분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법원의 판결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명백하게 좀 오류로 드러난 부분을 중간에 공소장을 다시 변경해서 일종의 좀 정리를 하고 인정될 만한 부분만 끝까지 심리의 대상으로 끌고 갈지는 새로 네. 이제 팀장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예. 새로운 수사팀의 그 앞으로 진행돼야 할 예. 임무로 보입니다. 예. 그럼 팀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좀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뭐 보시는 수사 건가요? 방향은 기본적으로는 뭐 공소장 변경 허가가 이미 됐기 때문에 네. 앞서 기소된 공소 부분과 또 추가된 공소 부분에 대한 공소 유지가 뭐 유지를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겠지만 네. 그 큰 방향에 있어서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백하게 오류로 드러난 부분을 그냥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실무적인 판단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김용남 변호사로부터 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